자,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 전 주주총회를 앞서서 이제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연례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회사의 CEO이고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이기적인 사람일 것 같고 누가 더 이타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착한 사람들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착해서 자꾸 호구가 되시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3가지 전략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책 Give and Take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나온 지는 한 2013년쯤 나왔고, 지금은 종이책은 구하기 어렵고 그래도 전자책으로는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착한 사람에 대한 주제를 제가 왜 꺼냈냐면,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이건 착한 것과 별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영상을 준비하다가 좀 갑자기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착하게 살기를 요청받고 교육받아왔죠. 다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착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가요? 오히려 착하니까 오히려 호구 잡히고 상처가 되고, 그렇게 냉가슴 앓다가 그냥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점점 삶이 추락하고, 그리고 속은 우울병, 화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착하다는 개념,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통하고 있는가? 현실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연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잘 따라주고, 친절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묘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린 이런 착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이미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을 혼동합니다. 약한 것을 착하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착한 것과 별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해야지 착하다고 생각하는 좀 오해가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책 Give and Take, 이 책에서도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다룬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Give and Take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버, 주는 사람이죠. 이타적인 사람, 테이커, 받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바로 이기적인 전략을 쓰는 사람과 이타적인 전략을 쓰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방대하게 연구한 책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가요?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가요?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버,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죠. 기버는 지나치게 배려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버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은 테이커, 이기적인 사람에 비해서 수입이 평균 14%나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을 22%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증거도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이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성공하기보다는 이렇게 더 저평가되고 더 낮은 수입을 받고 뭔가 더 실패하는 경향이 많더라. 바로 이게 현실적인 경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독하게 마음먹고 이타적인 거 다 내팽개치고 착한 거 내팽개치고 이기적으로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 연구에서 조금 더 깊은 반전이 생깁니다. 자, 일단 이것은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평균적인 내용이에요. 평균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보다 잘 살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일렬을 쭉 줄을 세워보니까 분명 상단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몰려있기는 한데 그 최상단에는 꼭 이타적인 기버들,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밑에 더 많이 몰려있긴 하지만 그 최상단에도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직에도 그렇고 영업사원에도 그렇고 의대생들에도 그렇고 수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발견되는 공통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어떤 착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하층으로 떨어지는 데 불구하고 어떤 착한 사람들은 그 최상층에 가느냐. 바로 이 점. 바로 최상으로 가는 착한 사람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착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앞서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타적이고 이기적인가 이런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경영자들을 CEO들을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CEO들 있잖아요. CEO들 중에 성공한 CEO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타적인 CEO, 이기적인 CEO가 있을 거잖아요. 자,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이 책에 포함된 사진인데 매년 주주총회를 앞서서 이제 주주들에게 발송하는 연례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회사의 CEO이고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이기적인 사람일 것 같고 누가 더 이타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늘에도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한쪽의 사진은 매우 작게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반면 한 사진은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사진도 굉장히 크게 앞서 나오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큰 회계 부정으로 난리가 났었던 그 분식회계로 난리가 났었던 앨런의 CEO입니다. 앨런 CEO의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사진 한 장으로도 그런 부정이나 비리를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CEO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례 보고서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타적인 사람들은 주로 위, 우리, 함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의 표현은 나, 내가, 나는 이런 식으로 1인칭 대명사, 단수 대명사를 많이 쓰라는 겁니다. 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가? 그 차이는 바로 나의 것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챙기느냐, 내 것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 바로 이 차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이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죠. 아이, 뭐 김대리 내 거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네, 해드릴게요 하면서 정작 남의 일은 다 해놓고 자기 일은 못해서 야근하고 결국 못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자신은 비난받고 한 소리 듣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지만 실적은 내지 못해서 늘 이렇게 지적당하는 이런 사람들. 전형적인 예 아닌가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기버들, 성공하는 이타주의자들은 내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켜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할 것은 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뭔가 요청할 때도 내 것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강함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더 잘하는 차원에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회사에서 무슨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이 남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동기를 많이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 같은 경우 굉장히 뭔가 힘든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초인적인 의지력과 힘든 일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관들이 빨리 소진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 소진이 좀 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분명히 남을 돕기는 한데 그것이 명시적으로 남을 돕는지 잘 모르게 는 듯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돕기는 하지만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죠. 지치죠. 의욕이 안 나고. 그래서 더 성과도 나지 않고 자신을 비하하고 저평가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본인의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니까 갑자기 의욕이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지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동기가 바로 남들을 돕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은 남을 돕는 거에 대한 동기를 얻기 때문에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꾸 나를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직장에서 남자들보다 능력은 똑같은데 자꾸 연봉을 적게 받는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조금 친절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이런 좀 사회적 압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 것들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본인도 이런 조금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3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이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생각에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정에 약합니다. 정에 약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먼저 말도 안 했는데 알았어,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들,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정에 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정에 약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조금 불명확하게 지고 나를 자꾸 희생하게 되고 조금 뭔가 일처리가 이렇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에 약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과 이익을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고 뭔가 조금 물러터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합리적인 하는 결정을 내리는 확률이 확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이익,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점, 바로 이 점을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그 여성 임원들이 남자 임원들보다 연봉을 못 받는 이유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마인드 테크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당신이 직접 연봉협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당신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당신이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지금 연봉협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연봉협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런 이타적인 본성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는 그 회사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입장을 살짝 벗어나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리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익, 실제로 나죠. 이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살짝 마음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 무언가 더 적극적이고,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마인드 테크닉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잠깐의 마인드 테크닉으로도 연봉협상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 처세술에 관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착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기적인 사람, 뭔가 조금 남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알 수 없겠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이타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타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배신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감지되고 목격이 되면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지적하고 정정하고 정의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타적인 전략을 취하다가 누군가 나를 침해하거나 이용하거나 할 때 그때 단호하게 맞서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그렇게 단호할 수는 없겠죠. 3번에 1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전략. 평소에는 나의 몸 모습대로 이타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지적하고 응징하는 전략.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나를 지켜내고 호구가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죠? 뭔가 감정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이익과 생각에 집중하라. 두 번째, 누군가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변하는 대리자로서 한번 그 관점을 바꿔봐라. 세 번째,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전략을 취하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정하고 바로잡아라. 바로 이 3가지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호구가 되지 않은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착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존중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번외로 참 이 책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은 이타적인 사람들, 기버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들. 1달러를 더 추가로 기부할 때 수입은 3점 몇 달러가 더 늘더라.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부를 더 할수록 수익이 더 늘어나더라.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가진 걸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늘어갈수록 나의 총 재산에서 기부를 하는 비율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총액수는 늘어가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나의 것을 지키면서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걸 다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수입도 늘더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뭔가 이렇게 사회봉사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봉사를 하는 것들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년에 100시간이 그 아주 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10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입니다. 굉장히 조금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하는 봉사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에 100시간 이상을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더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수명도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얼등하게 높아지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 한계점이 바로 1년에 100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성공하고 복을 받는 전략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한 것과 약한 것을 혼동하여서 나의 것도 챙기지 못하고 내 것까지 다 줘버림으로 해서 정작 나는 챙기지 못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예전에는 상담을 하기 전에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성선설을 믿는 쪽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주 깊은 내면에는,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막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착하고 이타적인 본성이 가득하더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강하게, 더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타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무의식의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멋진 영상들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